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5년 12월 21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가운데 여자분이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갸르드 총재죠. 그리고 그 왼쪽에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총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키 작은 남자분이 일본은행 총재죠. 우에다 가조 총재입니다. 이 세 분이 주도하는 이 EU, 영국, 일본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 중에 일제히 통화정책을 발표를 하고 금리를 다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중앙은행들의 빅뉴스가 쏟아집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3분기 GDP가 마이너스 0.1%가 나와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11월 한 달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32일인가 그렇게 지속이 되는 바람에 10월달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발표를 합니다.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을 베를린으로 초청을 해서 베를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지금 안건이 되는 문제는 서유럽 나라들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서유럽 나라들의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구체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이번 주 중에 엽니다. 영국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서 리에송 커미티라고 그 영국 의회에 굉장히 강력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뭐 법사위원회쯤 되려나? 그럼 미국 하원으로 따지면 Ways and Means Committee라고 또 거기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총리의 어떤 그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 리에이son 커미티에 출석을 해서 지금 벌써 취임한 지 18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영국 그 스타머 총리가 본인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영국 의회에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노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사실 영국 인구의 한 85%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 영국의 NHS,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죠. 영국의 그 국영 의료 서비스 기관이 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닷새 동안에 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마지막 막바지 어떤 협상으로 지금 영국 정부와 타협을 해서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EU와 앙골라라고 아프리카 서한 그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있죠. 왕년에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나라인데 그 EU 유럽연합과 앙골라 사이에 그 장관들이 모이는 연석회의가 12월 15일 월요일 어제 열렸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취임한 지 18개월째를 맞이해서 의회에 출석해서 그 리에송 커미티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어떤 업적이나 실적에 관해서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OECD는 G20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11월 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0월 한 달 산업 생산량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은 어제 12월 15일 월요일 단간 서베이라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차트입니다. 단간 서베이를 발표를 했는데 오렌지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오른쪽 끝에 보시면 2025년 12월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나온 단간 서베이 지수가 더 높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그 여기 비제조업 대기업들의 물가 그 가격 요인을 그려본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비제조업 분야의 대기업 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다는 거는 제조업은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죠. 하지만 비제조업은 거의 전부 다가 일본 내수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수 경제 가격 요인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 과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은행은 이번 주 금요일 12월 19일 금요일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이 단간 서브웨이에서
그 명분을 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일 화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 본부 건물이에요. 이 WTO가 총회를 개막을 하고요. 미국에서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나오는 그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방글라데시는 빅토리데이라고 1971년도에 파키스탄하고 같은 나라에다가 동파키스탄으로 독립한 날이 바로 12월 16일이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퀘벡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Day of Reconciliation이라고 이 흑백 갈등, 특히 아파르타이드라고 불렸던 흑백 분리 정책을 해결했던, 타협으로 해결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이 되면, 12월 17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분이 그 뉴욕 연방준비제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고요. 학교를 보니까 그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고, 석사는 그 로드 스칼러로 뽑혀가지고 영국에 가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박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어요. 굉장히 화려한 학력을 자랑하는데 1994년부터 워싱턴에 있는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본부에 들어가서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뉴욕 연준은행의 총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뉴욕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에서 11월 한 달 HRCP는 유로존의 27개 나라들의 물가를 서로 비교해서 그걸 블렌딩을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의 약자입니다. 영국에서는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NHS 영국의 국가 의료기관이죠. NHS에서 일을 하는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을 할 걸로 지금 예고는 해놨는데 아직 타결은 안 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닷새 동안 파업에 들어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 눈여겨보는 기업으로는 세계 7대 어떤 식료품 회사죠. 제너럴 밀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12월 18일 목요일에는요, 미국에서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요. 이 왼쪽 차트에 보이는 차트가 9월까지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 금리 결정을 할 적에 많이 참고를 하죠. 근데 어제 발표가 나온 걸로 보면은 스티븐 미란이라고 제가 봤을 적에는 자격 미달인 이코노미스트인데,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했고 뭐 미란 보고서라는 것까지 써가지고 그게 트럼프 경제 정책의 어떤 얼개가 되었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아무튼 그 보고서를 쓴 분이 스티븐 미란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통화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플레이션은 다 허구다. 그러니까 팬텀이다. 유령이다. 없는 거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없고, 금리는 마구마구 더 내려도 된다.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금리를 25bp에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 3.0%보다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본부가 있죠. 거기에 유로피언 카운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EU라는 그 유럽연합이라는 그 다국적 27개 나라들의 연합체를 다스리는 그 삼권 분립에 따라서 다스리는 기관은 6개인가 7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입법기관으로서는 여기 나오는 유로피언 카운슬이 있고요. 사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입법기관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유로피언 파르먼트라고 있죠. 704석 규모의 그 의회이고, 일종의 각 나라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실제로 주민들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은 독일 의회에 보내는 의원도 뽑고 유로피언 파르먼트에 보내는 의원도 또 뽑습니다.
그걸 이제 MEP라고 하죠.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입법기관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제 European Commission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로서도 또 두 개가 있는데,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제일 이제 더 이제 유력한 그런 사법기관. 그래서 6개 기관으로 이루어져서 이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돌리는 게 유럽연합의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입법기관에 속하는 유로피안 카운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로피안 파르먼트가 굉장히 세세한 상황까지 법안을 다루는 데 비해서 유로피안 카운슬은 세세한 법안까지는 다루지 않고 대략적인 어떤 정책 방향만 의결을 하는 그런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회의를 열어가지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월 18일 목요일에 정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11월 한 달에 고용지표가 나오고요. 멕시코에서는 지금 금리가 7.25%인데 이거를 7.0%로 내릴 전망이고요. 노르웨이도 통화정책을 발표를 해서 금리를 지금 4.0% 아마 저는 동결할 것으로 저희 G2 글로벌 투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은 통화정책 발표하면서 금리를 4.0%에서 아마 3.5%까지 무려 50bps를 내릴 걸로 전망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저는 3분기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나왔어요. 그래서 영국은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드라마틱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 생각에는 브렉시트를 철회를 하고 다시 유럽연합으로 들어가서 유럽연합 27개 나라들에 해당하는 그 자유무역 시장이라든지 인력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상품 교육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유럽연합 시장에 다시 영국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영국은 길이 없습니다. 뭐 그것도 해서 유럽 경제 전체가 지금 벌벌 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유럽에서도 지금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하등 영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컨설팅 기업이죠. 회계 기업으로 출발해서 컨설팅 분야가 더 커진 엑센추어가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그 자동차 소매 기업이에요. 카맥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키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덱스라는 로지스틱스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12월 19일 금요일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한 20년 전 사진인데, 가운데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게 머리가 된 분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이미 죽은 사람이죠. 감옥에 갇혔다가 의문사를 당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당했다고도 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입을 열면은 다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다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트럼프 옆에 사진에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뭐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전 총장, 뭐 그 밖에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그 서양, 특히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빌 게이츠까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한마디로 매춘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이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포주 역할을 한 거고, 특히 미성년자 13살, 14살, 15살, 뭐 16, 17까지 미성년자 모델 지망생 여자애들을 자기 별장이나 뭐 자기 뉴욕에 있는 아파트나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카리브해의 어떤 섬이나 이런 데로 다 실어 날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나 뭐 빌 클린턴이나 빌 게이츠나 로렌스 서머스나 이런 유력 인물들을 자기 집으로 뭐 디너 파티에 초청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초청을 한 다음에 그 여자애들을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렇게 일종의 그 섹스 파티를 주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이 사람은 뭘 받았느냐, 내가 당신 돈을 굴려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도 상당히 그 1조 원,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그런 운용 자금을 굴리는 그런 일종의 펀드 매니저 역할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의문사를 당했죠.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줄기차게
그 로비를 했고, 그다음에 법안을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 또 통과가 됐죠. 그게 무슨 법이냐면은 이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사진이 담긴 그 사진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데드라인이 12월 19일 금요일이에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혜택은 해봐라. 뭐 자기도 물론 치부가 드러나겠지만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믿는 구석은 미국에서 자기를 찍어준 그 미국 사람들의 표심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민자들을 단속을 하고 이민자와 글로벌리제이션과 외국인들을 혐오하는 그 트럼프의 노선만 있으면은 자기는 그 어떤 추문이 드러나더라도 끄떡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저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얕보고, 아직까지도 얕보고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를 지탱해주는 어떤 그 원동력은 이민자 반대, 이민자들을 속아내자는 그런 주장이 미국의 그 남부와 중서부에 있는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뭐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거예요. 자, 독일에서는 3분기 서비스 PPI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0.75%가 일본의 기준 금리가 되고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더더욱이 2026년 내년 1월 달에 일본은행이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일본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미국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금리 차이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 시장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 미국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폭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또 11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요. 영국에서는 3분기 중에 은행 규제를 하잖아요. 영국 중앙은행이. 그 은행 규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규제 조항이 그 준비금이에요. 은행 전체 자산 중에서 그 대출을 해주면 안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준비금이잖아요. 그 준비금을 새롭게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한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영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시간 대학이 조사하는 소비자 센티멘트, 컨슈머 센티멘트 데이터가 나오고요. 실적 발표를 하는 주요 기업으로서는 카니발이라고 그 크루즈 선박 회사죠. 예. 그 카니발이라는 회사와 코네그라 브랜드라고 세계 7대 식품 회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7대 식품 회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는 감자튀김, 특히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파는 그 감자튀김 생산으로 유명한 미국의 램 웨스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토요일 12월 20일이 되면은요, 이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남아메리카의 주요국 4개 나라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 두 나라보다는 크게 훨씬 작지만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이렇게 4개 나라들이 만든 그 자유무역 그 조언이 있어요. 메르코수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남아메리카 4나라의 그 자유무역 지구죠. 그 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 27개 나라들이 FTA, 자유무역 그 협정을 체결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르슐라 폰데르레인이라고 그 유로피언 커미션 의장이죠. 그 유럽연합의 행정부 수반, 그 사람이 브라질로 날아가서 사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고비는 무엇이냐면은 프랑스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 메르코수르와 EU와의 이 자유무역 협정을 가리켜서 유로피언 공산품, 그리고 남미의 농산품을 맞교환하는 뭐 그런 조약이라고 할 정도로, 남미에서는 농산품을 유럽으로 실어보내고 유럽연합에서는 공산품을 남미로 실어보내는 그런 상호이득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아주 상호이익이 되는 조항인데, 문제는 프랑스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러피언 유니언, 유럽연합 전체의 어떤 그 교역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세프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로스 세프코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우르슬라 폰데르레연 그 행정부 수반과 함께 브라질로 날아가서 사인을 할 걸로 지금 다 정해놨는데 프랑스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지금 마지막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르코수르 얘기를 들었는데 메르코수르는 뭐의 약자냐면은 메르카도는 마켓이라는 뜻이고요. 코뮌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뜻이고 델수르는 이건 이제 남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메르코수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도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네 나라를 합치면은 GDP, 그러니까 남미 전체, 남아메리카 전체에서 GDP는 70%를 차지하고 인구는 7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21일 일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 사진에 보이는 분이 누구 같으세요? 예, 카를로스 더 자칼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예요. 이 사람이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5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던 오펙 그 산유국들 나라 회의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6명 데리고 7명이서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관급 인사 11명을 포함해서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붙잡혔죠.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50주년 기념일이 바로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는요, 이 아프리카 나라들끼리 벌이는 축구 대회가 열려요. 그걸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라고 불리는데 첫 번째 개막 경기로 이 주최국 모로코와 코모로스라는 나라가 개막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세계 각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